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혜원영입니다. 앞서 오전에 질문드렸던 그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좀 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 제가 직접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계시니까 처리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수수료인데 수수료 말고 지급하는 시기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카드로 이제 결제했을 경우에는 정산해서 바로 다음 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이 걸려요. 그럼 사실 한 달 동안 이미 상품권을 그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돈은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물건을 다시 사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된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한 달 동안 끈다는 거는 사실 한 달 동안 그 돈을 이용을 하면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를 줘야 되는 건데 수수료는 높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상품권인데 오히려 디지털화되지 않은 이런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꼭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기간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의를 들어갈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일 때 1호 공약이 뭐였던 건지 기억하세요? 네, 소상공인의 네, 소상공인 살리기입니다. 네. 지금 1년 반이 지난 지금에서 과연 소상공인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차례 추경을 하면서 여러 형태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손실보전, 방역지원금 이런 형태로 나갔는데 얼마 정도 나간지 아시나요? 네, 총 60조 정도. 60조 원이 나갔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2022년 그 예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14조 원 얘기했다가 그나마 증액해서 16조 원 정도까지 나간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저희가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즉시 50조의 자원을 마련해서 네, 그만합시다. 50조 하겠다. 저희가 이제 14조 추경 얘기했다가 그나마 뭐 저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올라간 게 한 16조, 17조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50조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직전에 1월 달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공용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당연한 기결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한 것보다 몇 배나 더 그러니까 손실보상이든 보전이든 지원을 해주고 소급 적용도 해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아마 투표 행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어떻게 하셨어요? 막상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긴 스토리가 뭐 있는 긴 것 얘기지만 같은데요. 결과만 네.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손실보전금 23조, 손실보상 4조 9천억으로 끝났죠. 네, 이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보자의 말을 믿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믿었던 사람은 급전이라도 대출 땡겨서 버티고자 하고 연명해 왔던 건데요. 지금 설문조사에서 들여다보면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음 넘겨서 보시면 매우 힘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소 힘든 수준까지 포함하면 80%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이 대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나마 이걸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든 보전이든 그러니까 법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든 아니면 보전 형태로 해주는 거든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애초에 약속한 거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소급 적용도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는 알고 나올 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약속은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버려도 되는 건가요? 담당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뭐 앞서서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잘못 지급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환수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받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수 조치하겠다 그 말도 의미가 있지만 1분만 좀 더 땡겨 쓰겠습니다.
예, 한 의미가 있겠지만 중기 못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중기부가 행정집행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내가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잘못 돈을 준 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줬다 빼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빚을 갚았거나 임대료를 냈거나 인건비를 줬거나 했을 겁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한국행정안전연구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 효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데이터로 나옵니다. 매출 증대, 종사자 증거,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된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매출액의 증대 효과가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행안부가 활성화 이거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하면서 전부처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했는데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대통령님께서 그 후보 시절에 1월에 50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라 돈의 주머니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월 달에 16조 9천억 1차 추경이 됐고요. 2차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39조 해서 50조 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조 원 넘게 일단 대한민국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한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야에서 합의하셔서 법을 만들어 주신다면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실제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을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이미 기지급된 부분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정말 계속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양현영 의원님 추가 질의 답변 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